저희 교전이 오늘 44일 남았거든요. 진짜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44일이요? 44일? 44일? 안 세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야. 저기 그 편집은 다 되는 거죠? 적절하게 편집되는 거죠? 네. 최대한 재미없고 좀 몰개성하고 좀 그냥 네 인터넷으로 밈이 되지 않게 제일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44일? 아. 졸업 어떻게든 해야겠죠?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졸업 심사를 앞두고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졸업 심사? 부족이야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졸전 그 심사 앞두고 일을 더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괜히 마지막이라고 더 보여주겠다고 일 버렸다가 수습이 못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졸업 심사를 앞두고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는 졸업 심사용 PPT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작업을 정리하면서 안 하니까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힘드네요. 걱정이 많아요. 안 좋네요. 기분이 근데 막 44일 남았다는 그런 게 없네요. 감각이 없네요 지금. 아직 여유롭다. 아니 여유로운 건 아닌데 아직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저희 졸업 심사를 앞두고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열정을 좀 충전해서 해야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이 인터뷰를 다시 말할까요? 이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심기일전에서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서 좀 좋다고 생각해요. 44일이면 해방이 되니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걱정일까요? 그쵸,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내 맘대로 이제 누울 수도 있고, 과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졸업 전시에 사실 엄청 크게 미련이 없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시 이후의 삶을 더 꿈꾸고 있습니다. 죽음의 숫자네요. 아, 네. 막막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졸업 심사를 앞두고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좀 계속해서 고치고 있는 것들이 조형이에요. 사실 저는 산업디자인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업이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뭔가 워킹되는 거라든지 컨셉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알맞은 조형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여서 3, 4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어렵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형을 계속 선보고 네, 그래서 사실 2차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조형이 끝났는데 이후에 목업 같은 걸 할 때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제가 조형이 되게 좀 복잡한 조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공하고 조립하고 워킹까지 돼야 돼가지고 그걸 좀 더 모델링을 0.3mm까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목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열흘을 빼서 우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막 면담을 하나 마치고 왔는데 살짝 큰일 난 것 같아가지고 좀 착잡해요. 상업디자인은 졸업 심사가 이틀 남았잖아요. 네. 졸업 심을 앞두고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진짜 그 말이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고.
항상 컨셉을 바꿀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바꾸면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이제 작업 주제를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관심사나 개인사랑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게 된 개인적인 배경이나 일화가 있나요? 네, 저의 리빙 프로젝트 주제가 뭐 아무래도 잠과 수면과 뭐 수면의 어떤 경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저의 그 24년간의 잔잔한 불면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는 정말 그런 게 있으신가 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리빙 디자인. 네, 리빙 디자인은 그런 식으로. 네. 그 UI UX 프로젝트는 제가 도시락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도시락을 싸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보드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보드게임을 또 워낙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일단 UDF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완전 비슷한 걸로 가고 있고, UX 디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랑 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제가 옛날부터 뭔가 미신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믿는 것도 있긴 한데 애들은 꿈을 꾸면은 뭔가 무조건 다 적어 놓는다거나 그런 게 있고, 뭔가 스포츠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그 손흥민 선수 징크스 아세요? 뭐죠? 약간 오른발로 그 사이드 라인을 딱 밟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건데 왼발은 그걸 안 밟고 처음 들어갈 때 뭔가 그런 징크스가 좀 옛날부터 신기했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징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뭔가 그런 징크스랑 연결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UX UI 수업에서 이제 50대 예비 은퇴자분들을 위한 약간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엄마 아빠께서도 좀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뭘 할지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한테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동양화가 주 전공이고 산업 디자인이 복수 전공인데 제가 작년에 졸업 전시를 했어요, 동양화. 그때 제가 관심 있게 봐왔던 것들이 주제가 되었고, 그게 이제 힐링과 빛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셉 중에, 실생활에서, 네, 집에서 소중한 것들을 비출 수 있는 조명이라는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겨울방학에 뭐에 내가 관심이 있나를 찾아보려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기록물을 남겼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좀 아카이빙한 거를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남들은 보통 그날 하루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많이 올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둘 다 해봤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물이 없어서 그럼 나 뭐에 관심이 있었지를 어디서 찾지? 보니까 저는 그 타임석스 앱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보다는 그날 뭐를 했는지에 관한 팩트들 위주로 약간 블록처럼 다 쌓아놨더라고요, 기록들을. 그래서 그날 뭘 해야 되는지도 적혀 있었고 뭘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뭘 못했는지가 다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걸 보고 한번 이런 시간을 관리하는, 타임을 관리하는 거를 조금 세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제품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물 인터랙션 디자인일 것 같아요. 왜 그 수업을 고르셨나요? 지금은 아마 수업 형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할 때는 굉장히 로드를 많이 주셔가지고 한 과제 하려고 한 20시간 정도 작업한 기억이 나는데 하다 보니 되는구나라는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라는 깨달음. 어떻게든 된다. 네.
저는 그 1학년 때 들었던 그 이장섭 교수님의 디자인 기초 1 하겠습니다. 디자인 쪽이 네, 디자인 기초 1. 뭐 때문에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게 일단은 좀, 디자인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도 괜찮구나는 그 범위를 되게 넓혀준 수업이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과제전 그 작품으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게임을 만드는 거를 업으로 하고 있어서 나름의 연결성이 좀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작업에 영향을 준 거? 그 수업 이름이 뭐지? CD? 시각 디자인 기초. 임선아 교수님? 시각 디자인 기초랑 좀 많은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하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기초. 시각 디자인 기초 수업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고르시나요? 교수님이 뭔가 피드백을 엄청 자세히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 좀 완성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디자인 프로그래밍이란 수업에서 약간 그 프로세싱 코딩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제 들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무경 교수님이시.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 가장 공부가 많이 되고 많이 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디컨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공디컨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공간 디자인 컨셉 스터디죠. 저 할 때는 이제 김여용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건축이랑 예술, 문학 이런 쪽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에세이나 원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매주 에세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힘들었지만 결국에 되게 남는 그 인풋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후에 디자인 수업 같은 거를 들을 때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아, 그렇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사실 진짜로 그것보다 그 지난 한 5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 들은 것보다 지금 졸전 수업이 제일 뭔가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에는 그냥 마냥 막막하게 그냥 주제가 던져지면 거기서 남이 준 주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노베이스로 내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괜찮은 디자인 방향인지를 찾는 거를 이제서야 졸업할 때 돼서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졸전 수업 어떤 거 같아요? 저 제품 인터랙션 디자인이랑 공간 디자인 듣고 있어요. 본인이 딥하게 파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면 TMI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딥하게 파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TMI. 네. 아무래도 요즘 작업을 하니까 많이 졸리고 잠을 많이 못 자고 억지로 잠을 깨야 되는데 여러 개를 섞어 먹으면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뭐든지 포카리에 섞어 먹으면 굉장히 잘 듣는데 근데 이러다가 죽는 분도 많으니까 적당히 섞어 드시고 그리고 평소에 몬스터만 먹던 사람이면 핫식스 핫식스만 먹던 사람이면 커피 바카스 이런 식으로 종류를 좀 돌아다니면서 드셔보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위상을 위해. 네. 네.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보신 게 있나요? 경험도. 그래서 요즘 완전 몬스터로 갈아탔습니다. 몬스터가 그럼 가장 효과가 좋다. 지금으로서 나는 TMI. 저는 네. 오, 딥하게 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래퍼 중에 넉살이라고, 몇 살? 그분도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진짜 TMI. 그분이 보드게임 행사에도 종종 오시면 얼굴도 보고,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지나가는데 노선인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딥하게 파고 있진 않는데, 최근에 원래 야구를 잘 보고 있었는데 시즌이 끝나가지고 아쉽습니다. 그 야구 시즌이 언제였지? 언제? 원래 3월 달부터 정규 경기는 10월 달에 끝났고 지금 가을 야구 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가을 야구에 못 가가지고 남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인형 뽑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건대에서 인형이 진짜 잘 뽑혀요. 건대 인형 뽑기. 이렇게 기계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기계마다라기보다 약간 매장 같기도 하고, 그게 잘 못 뽑을 것 같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치를 막. 이렇게 그래서 건대에 있는. 딥하게 파고 있는 관심사의 TMI는 사실 딥하게 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재료적으로 57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동양화 쪽이나 이제 그런 공예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게 성질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TMI 중에 뭐가 있냐면은 57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안료 같은 것들을 칠하면은 말려야 되잖아요. 건조라는 게 있는데 보통 건조를 생각하면은 건조한 상태에서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7은 고온 다습해야 건조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재료의 재밌는 TMI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포스코에서 수영을 하는데, 네. 최근에 그걸 배웠거든요. 다이빙 하는 걸 배웠는데. 네. 그런 거 알려주세요. 원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학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약간 수심이 얕아가지고, 점프 다이빙을 배우면 위험해서, 그냥 꼬꾸라지듯이 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고개를 제때 확 숙이지 않으면, 수경이 완전 다 뒤집어져서 물이 들어가요. 그럼 물이 거의 찰랑찰랑 찬 상태로 막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자세로 빠르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를 배웠어요. 자세한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노트북에 깔려있는 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다른 분들 뭐라고 해요? 이거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런 멋진 디자인스러운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 캡처 도구 제일 많이 쓰죠. 캡처 도구. 레퍼런스 수준이 그쵸. 이 막힌 이쪽 클릭이 막힌 친구들을. 툴 중에서는 혹시 툴 중에서는 그래도 라이노 아닐까요? 다들 라이노에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나요? 라이노 트림. 드림 쾌감이 있잖아요. 이 선과 선을 딱 끊었을 때 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저는 지금 UDF에서 피그마를 좀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작업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저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을 많이 씁니다. 피그마에서 자주 피그마에서 자주 쓰는 기능은 피그마에서 뭘 자주 쓰지? 그거를 많이 써요. 그 마름모 4개가 이렇게 있는 기능? 컴포넌트 기능을 많이 씁니다. 어떤 기능이죠? 그게 약간 원본이 되는 컴포넌트를 하나를 만들어 두고 이제 걔를 복사해서 쓰면은 이제 그 원본 컴포넌트 하나만 수정해도 나머지 전부한테 그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되는 아주 편안한 기능입니다. 인지의 마스터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일단 피그마의 오토레이아웃. 오토레이는 어떤 게? 오토레이아웃 맞나?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일단 뭔가 자동 정렬을 해주는? 그래서 뭔가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을 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가 늘어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 있죠. 그리고 그 컬러 바꾸는 것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피그마에서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UI 묶어주는 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라이노 맨날 쓰는데 그건 너무 진부하니까
저는 사실 맥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을 쓰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쓸 때 항상 가장 많이 쓰는 커맨더가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그래서 클립보드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맥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 복사를 하고 전원을 꺼도 계속 남아있어요. 며칠 전까지, 꺼까지. 그래서 뭔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거를 다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서 심지어 텍스트나 이미지나 다운로드 파일 같은 것도 그렇게 가능해가지고 PPT나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맥스가 그럼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따로 다운로드 해서? 그 앱스토어에도 팔고요. 네. 오픈 소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툴을 잘 못 따라가지고 그게 좀 젬병인데, 일러스트는 진짜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거울처럼 그 세로로 반전시키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이 축이 있고 그걸 따라서 좀 딱딱 맞아야 되는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 그런 작업이 많았어가지고 일러스트로는 보통 디자인 구상을 주로 하는데 그때는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라이너에서는 네, 라이너도 많이 쓰는데 라이너에서는 비슷하게 진짜 단순하게 스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에 어떤 도형이 있으면 다른 도형 모양으로 그냥 자를 수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스플릿인데, 그것도 약간 다른 제품 수업도 좀 형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약간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 그런 도형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뭔가 남들처럼 유동적으로 막 곡선보다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플릿 툴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계획이요?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모레가 졸전 3차 심사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째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수업을 재고 과제. 네,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일은 일단 아침에는 회사에 잠깐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부디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영어 교양을 듣고 집에 갑니다. 4시에 수업인데 팀플이 있어가지고 2시에 일단 학교를 와서 그거 하다가 부디프 과제를 좀 하다가 수업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부디프 과제를 많이 해야겠네요. 내일 수업, 현대디자인론 수업 들으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수업 들으시면 네, 수업. 들으신 다음에 이제 뭐 과제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졸업사진을 내일 찍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날 또 졸업 심사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불안하지만 또 기쁘고 또 바쁘게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계획이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고 사실 못할 것 같은데, 원래 수요일 오전에는 수영 수업이 듣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제품 수업이 듣는데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수영 수업 못 갈 것 같고, 밤을 샌 상태로 수업 PPT 졸업 심사 PPT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고 밤을 다시 샐 것 같아요.